안녕하세요. 조포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4년 고3의 5월 모의고사 33번을 풀 거예요. 이 33번은요, 빈칸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빈칸을 중심으로 앞, 뒤를 읽으시는데요. 그런데 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두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분도 읽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부터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의 첫 부분을 보죠. 곤충을 먹는 식물의 고유한 작전이, 그 작전은 살아있는 먹이를 잡기 위한 작전이네요. 오랫동안 잡아왔습니다. 대중의 상상을요, 그리고 관심을 많이 끌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 이상한 집단 안에서조차도 여기 있는 This Strange 그룹은요, 앞에 나와 있는 Insect Eating Plants를 받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면 가만히 서 있어서 광합성을 하고 물을 먹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물이 곤충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이상한 집단을 in which, 여기 콤마까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이 집단 안에서 음식을 가두는 기제가 진화해 왔어요. 여러 번 독립적으로.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집단 안에서요, 몇몇 특이한 식물들이 두드러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특이한 식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율리케 바우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자, 피처는 주머니 모양의 잎입니다. 저는 주머니 잎이라고 할게요. 주머니 잎의 식물인 네펜테스 그라실리스. 딱 봐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식물의 학술 명칭이죠. 이런 전문 용어는 우리 쉽게 갑시다. N으로 시작하니까 저 N이라고 할게요. 이제 네펜테스 이렇게 하지 않고 N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식물이 할 수 있군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는요, 곤충을 먹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식물의 사례로 N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N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지금 빈칸이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예요? 바로 식물을 먹는, 죄송합니다. 곤충을 먹는 식물이죠. 곤충을 먹는 식물. 그 사례로 N이 나왔어요. 이 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분무기로 여기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을 별로 안 뿌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물을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게 물을 너무 많이 하면은 비쳐가지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번에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뭐 좀 많이 뿌려야 되겠네요. 물 때문에 글씨가 빛에 비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번 지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악하다기보단 소박한 환경에서도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계속 갈게요. 자, N이라고 하는 식물은 이제 어떤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종의
잎사귀 잎이, 피처 잎사귀 잎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잎사귀 잎이 단단하고 수평의 뚜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은요, 노출된 아랫면을 갖고 있고, 그 아랫면은 넥타르를 만들어 내는군요. 넥타르는 꿀이죠. 그래서 곤충이 그것 위에 착륙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빗방울이 뚜껑의 꼭대기를 칠 때 그 뚜껑이, 자, 졸트는요, 덜컹거리다 흔들리다란 뜻이에요. 아래쪽으로 덜컹거리고 의심하지 않는 방문자. 여기 있는 의심하지 않는 방문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유혹받은 곤충이죠. 자, 그 곤충을 소화액, 아래에 있는 소화액으로 던져버립니다. 와, 이거 좀 무서운데요?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동작을 쭉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식물은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그리고 이 뚜껑은 아랫면을 갖고 있는데 이 아랫면이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랫면에 넥타르가 있대요. 넥타르. 꿀이 있대요. 그러면 이 꿀 냄새를 맡은 곤충이 와서 요쯤에 앉는 거죠. 그냥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이 여기 앉으면은 여기에 빗방울이 딱 하고 부딪히는 거죠. 빗방울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뚜껑이 닫히는 거죠. 닫히면서 얘를 아래로 던져버리는데, 이 아래 가면은 뭐가 있어요? 다이제스티브 주스가 있죠. 소화액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먹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좀 잔인하긴 한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먹이가 된 곤충을 추모하면서 문제를 풀어 봐야죠.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건져야 되는 키워드는 뭡니까? 곤충을 먹는 식물이 빗방울을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 먹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exploit, 이용하다고요. external energy, 외부의 에너지, 목적을 위해서. 어느 목적을 위해서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지금 내용을 보면 external 에너지는 raindrop이죠. 빗방울. raindrop. 그리고 purpose는 뭐예요? 곤충을 잡아 먹는 거죠. 그렇다면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빗방울을 사용해서 그 뚜껑을 움직여 가지고 자기의 잡아먹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 맞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자기를 숨깁니다.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여기서 자기를 숨긴다는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숨긴다는 내용 때문에 이상하고요. 자, 3번. coordinate는요, 뭐 협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식물들과 협력한대요. 곤충을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식물들 얘기가 안 나왔죠? 그냥 오직 그 식물 하나만 나왔잖아요. N이라고 하는 그 식물 하나만. 자, 4번입니다. 자기 모양을 바꿔요. 요거는 좀 괜찮네요. 뚜껑이 어쨌든 움직이는 거니까 보기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더 많은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게 이상하네요. 빗물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4번 어색하고요. 자, 다음 modify는 조정하다, 수정하다 정도가 됩니다. 사냥 작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냥하는 작전은요,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요. 아직 사냥 작전을 조정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보고 문제를 한번 푼 겁니다.
그리고 선지를 걸러냈죠. 이 경우엔 1번이 제일 유력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풀어두고 계속 읽는 거죠. 이제 읽으면 어디를 읽겠어요? 안 읽은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엑스레이 스캔을 사용했어요. 그 잎사귀 잎의 횡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뚜껑이 올려지고 낮춰지고 그리고 중립의 위치에 있을 때요. 그것들의 결과가 드러냈는데요. 잎사귀 잎의 목 부분에 약점을,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냈대요. 그 약점에 대해서 콜론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빗방울이 뚜껑을 칠 때 그 약한 지점이 안으로 접히고 뚜껑이 강제로 빨리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그게 다이빙 때와 비슷하군요. 다이빙 때는 이겁니다. 다이빙 봇. 자, 우리 이 그림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이 여기 올라타면은 내려가죠. 근데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튀어오죠. 튀어오면서 원래 있던 중립의 위치에 맞춰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 또 한번 할게요.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뚜껑이 닫혀서 곤충을 잡아먹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빗방울이 칠 때 어디가 움직여요? 이 목 부분. 이 목 부분이 약해가지고 여기가 휘는 겁니다. 휘면 어떻게 돼요? 이 뚜껑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이 벌레를 내려보내는 거네요. 네. 그런데 내려가더라도 여기에 받침이 있으니까 다시 다이빙 때처럼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 부분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에선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뚜껑이 어떻게 움직여서 곤충을 잡아먹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도 그럴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약한 지점이 잎사귀 잎의 몸체를 구부리게 만들고요. 되돌아오게 한대요. 특정 방식으로 일관되게 말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위로 되돌아와요. 너무 많이 튀기는 거 없이.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 하이프는 앞에 있는 세부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다르군요. 뭐하고 다르냐면 전형적인 잎의 혼란스러운 진동과는 다르대요. 비에 의해 강타당할 때. 자, 이게 이런 풍경을 생각하면 되는데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잎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 비가 세게 내리면 막 나뭇잎이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typical leaf chaotic vibration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지문에서 만나는 N이라고 하는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빗방울이 맞아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튀겼다가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굳이 내용 설명 또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요걸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여기서는 문제풀이를 끝내야죠. 한번 끝내볼게요.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N. 그 N이 어떻게 잡아먹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빗방울을 사용해서 뚜껑을 움직여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1번에 담겨 있는 거죠. 1번.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 지문의 주인공인 식물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빈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근거가 뭐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화면 끄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후에 문제풀이를 위한 근거만 따로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죠. 여기 빈칸 있는 문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지문의 주인공인 N이라고 하는 식물이 어떤 식으로 곤충을 잡아먹는지 얘기가 나왔고, 그게 바로 네, 여기 보면은 빗방울이 뚜껑의 윗부분을 쳐서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빈칸의 내용은 이 뒷부분에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선지들 왜 답이 아닙니까? 답이 아닌 이유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숨긴다가 틀렸죠. 그리고 3번에서는 다른 식물들과 협력하는 내용이 안 나왔고요. 4번에서는요,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5번은 사냥 전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바꾸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여러 절차로,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풀면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는 완벽하게 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꼭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당부하는 거, 자, 유형별 독해에서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도 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보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안 읽은 나머지를 보고 또 풀어보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고 시간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